2020년 8월 오늘 25일이 됐나요? 아침 5시 45분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석, 그죠? 이제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30, 40대들도 그런 설화에 주게 좀 웃고만 말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혹시 그런가 하고 믿었었는데, 까마귀와 참새들이 다 오작교 달인으로 간다고. 제 기억으로 어렸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촉파일보다 7월 칠성날 그렇게 절에를 꼭 빠지지 않고 갔는지, 아마 부모님께서 다니시던 그 절이 하여튼 이 전통적인 이 민간 신앙과 융합된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면 칠성각, 또 산신각, 이게 어려서 부모님 따라서 갈 적에가 아니고 중학교 때 고일 때도 무슨 심부름을 갈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요즘 아울렛이 있는 그 산입니다. 대포산을 넘어서 그 절에 갈 적이면 꼭 산신각 칠성각에 들려서 절하라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또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왜 불교인이 이러느냐고 대학 때까지 그러다가 요즘은 굳이 찾아가지는 않지만 또 안 가지도 않습니다. 가게 되면 들리고. 아침에 4시쯤 깨서 전화기로다가 일기에다가 7월 7석 오작교가 놓인 날인데, 오작교가 노인들 거기 가서 누굴 만나겠느냐, 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다가 장난치려고 혹시 아는가 이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날짜는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또 태풍도 온다고 하고 올해 정말 힘든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하는 절의 사보에 9월호에 그런 얘기를 써보냈어요. 올해같이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아낸 해가 있었을까? 불교 신자는 물론이고 설사불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관세음보살을 찾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설사 입으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안 했어도 뭔가 하여튼 자비를 베풀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찾을까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얘기를 쭉 쓰고, 그리고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아마 나를 찾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비를 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세상이 편안한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세상이 막 힘들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지난 토요일 아침에 글을 써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는 절에서 추진하는 또 불사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얘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어제 뉴스도 몇 가지가 있죠. 50년 전 어제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처우에 불만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해 대방동에서 분경과 충격전까지 벌어지고 결국은 20몇 명인가를 사살시킨 그런 날이어서 중앙일보에
특집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재밌는데, 주인공인, 그러니까 트럼프와 민주당 쪽에 바이든 있는데, 민주당 전체 여론은 바이든보다도 또 부통령 후보로 지명돼서 최초의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 딱 아시아계라고 할 수는 없죠. 아버지는 자마이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이니까. 그 해리스에 대한 인기도 꽤 있었는데, 요즘 민주당원들, 미국 민주당원들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은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랍니다. 미셸 오바마는 남편인 버락 오바마의 인기도 훨씬 뛰어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미셸 오바마의 지원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드러나고, 아마 이런 추세라면 언젠간 남편에 이어서 미셸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다른 어느 누구보단 낫더군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 오늘 영상 편지가 133번째입니다. 앞에 1 빼고 뒤에 33이 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지생재유시, 민지생역유권. 땅이 재화를 생산하는데도 유시, 때가 있고, 그 때를 가려서 해야 되고, 민지생역, 백성들이 힘을 내는 거는 유권. 가끔씩 권태로울 때가 있다. 실증이 날 때가 있다. 백성들을, 옛날에 전제왕권에서 백성들을 아무 때나 불러내서 부역시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땅, 때에 가려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열대지방은 다릅니다만 우리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인 우리는 특별한 작물을 빼놓고는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성장하게 해서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예를 들어 벼를 가을에 심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하지만 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거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죠. 유전자 조작 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한참 우리가 이제 식량 부족으로 고생할 적에 그걸 이해는 합니다. 열대지방에는 이모작, 삼모작을 하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모작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갔던 정부 당국을, 그 당시의 정부를 이해는 합니다. 국민이 배고프니까. 근데 불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어쩌다가 이모작을 남쪽 지방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논이 감당을 해내지 못하죠, 지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식량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였고, 하여튼 그렇고, 그보다는 이 민지생력 유권인데 사람들도, 백성들도 힘을 쓰려면은 쓰다 보면 가끔씩은 지쳐서 쉬고 싶은데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치지 않게는 해줘야죠. 근데 지쳐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노동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동서고금의 역사죠. 역사 속에 많이 나오죠. 특히 저 2200여 년 전 중국의 진시황제가 그 시절에 중국 전역을 통일해서 저 독재 체제를 아주 구축했었죠. 진시황제가 죽고 진나라, 그 강력한 진나라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환관조고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역사가 또 만들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쳐서 힘든 백성들을 계속 강제 징발하게 되니까 기록에 나오죠. 끌려가서 일하다 죽으나 반란 일으켰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왕 이렇게 된 거면 한번 목소리 내보고 떨쳐 일어나 보자 하고 시작된 게 반란이었죠. 한제국을 건설하는 유방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 소위 민주 정치를 라고 하는 오늘날은 안 그럴까? 근데 권력의 속성은 또 그렇지 않죠. 계속 세금 끄떡내고 일시키고 싶어 하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요즘 의사들하고의 문제나 정권이 몇 가지 추진해가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조절할 줄 모르고 그런다. 참 어제 뉴스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당 의원들이 석탄 화력발전 시설을 해외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이것도 진짜 이해는 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하고 환경오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국내에선 더 이상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었지만 해외로 그 시설을 수출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고 어떤 그런 업체가 해외 신규 프로젝트를 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 공장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만 명의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하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하청업체에서 밥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청에 하청도 있고 하청에 또 하청도 있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통과시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여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았을까,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묻고 싶습니다. 하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죠. 아마 우리 정치인들 중에 여야 어느 쪽을 다 막론하고 그런 것까지 내다보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이 됐든 통합당이 됐든 아마 지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컴퓨터도 놓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지생력 6원 하면서 2015년 9월 30일 날 아까 컴퓨터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힘을 내는데도 다 가끔 지킬 때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을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저 24시간을 책을 들여다보라고, 책을 보라고 강권하고
강남에 돈 많은 아줌마들, 부자들이 차로다가 아들, 딸을 학원 몇 군데로 실어 날리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말로는 전인격을 다 갖춰야 된다고 운동도 또 데려갔다 오고 음악도 시키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결혼시장에 내놓을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한편으로는 그래 그래라, 소위 강남 8학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 해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그래서 아마 무너져 내리게 되지 않을까. 하긴 누구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놓고 이러니까 조금은 어색하네요. 제가 큰 대본 없이 어쨌든 영상 편지에 들어갈 그날의 얘기에 대한 것은 컴퓨터에 놓고 봐야 말이 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마칩니다. 어쨌든 날짜는 갑니다. 군대에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는데, 어려운 상황에 시계는 돌아가는데,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면 제대할 날짜가 어쨌든 오는데, 지금 우리 세월은 흘러가도, 시간은 흘러가도 그렇다 해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말년병장같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다고 룰루랄라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